20대 골밀도가 최고치에 도달하고요. 그 이후부터는 골밀도는 낮아지게 됩니다. 50대 정도 됐을 때 여성들이 폐경됐을 때는요, 반드시 골다공증 진단을 받으세요.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런 골절 같은 걸 경험하게 되는데요. 네, 일반 골절은 우리가 뚜렷한 기억이 있습니다. 어떤 차들에서 떨어졌거나 교통사고나 해서 일어나는 골절이 이제 일반 골절이고요. 골다공증 골절은 기억이 잘 없습니다. 그 이유는 일상적인 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. 거실에서 걸어가다가 잠깐 엉덩방아 쪘거나, 또는 소파에 크게 앉았거나, 또는 변기에 앉다가 화분을 들다가, 또는 김장하다가 좀 비틀리다가, 심지어 재채기 하다가도 부러지기 때문에 환자가 기억할 수가 없죠. 늘 하던 일상적인 생활이니까요. 그래서 결국은 초기에는 일반적인 치료를 하지만 큰 병원에 와서는 뼈가 이제 내려앉은 상태에서 오게 됩니다. 이것이 골다공증성 골절의 특징이고, 두 번째는 일반 골절은 그 치유되면 그저 끝인데요. 골다공증성 골절은 골다공증 골절 한 번 된 이후에 치유됐다고 하더라도 재차 골절될 확률이 다른 뼈가요 15%까지 보고되니까 아주 이것이 큰 차이고 조심해야 되겠습니다. 뼈가 소실되는 것은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천천히 나타납니다. 그래서 환자들이 인지하기가 어렵고요. 결국은 첫 번째로 알게 되는 것이 골절이 된 다음에 알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두 번째는 이렇게 골다공증성 골절을 방치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우리가 꼬부랑 할머니라는 걸 많이 들어보셨죠? 자꾸 이렇게 등이 굽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고, 이제 통증이 심한 것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제 그 골절된 뼈에 의해서 마비가 오게 돼서 작은 수술로 막을 수 있는 것을 큰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게 되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. 최근에 이제 여자분들 어떤가요? 체중을 줄이기 위해서 다이어트 많이 하시죠. 이 저체중을 하는 것은 골다공증에 더 좋지가 않습니다. 왜냐하면 이 뼈가 어느 정도 압박력을 가져야 뼈가 단단한데 너무 체중이 나가지 않는 것은 골다공증에 좋지 않고요. 두 번째로서는 피부 미용을 위해서 여성분들이, 남성분들도 마찬가지긴 한데요. 피부 미용을 위해서 바깥 외출을 잘 안 하세요. 너무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, 왜냐하면 바이타민 D가 바이선을 흡수해서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것인데 이것까지 안 하시게 되니까 골다공증의 연령대가 낮아지는 것 같습니다. 뼈 주사를 맞았다고 해서 이 골다공증이 다 치료된 건 아닙니다. 나머지 뼈들은 여전히 약하거든요. 그래서 세 가지를 주의하셔야 되는데, 첫 번째는 약제 치료를 정말 꾸준하게 하셔야 됩니다. 필요하다면 변경도 필요하고요. 두 번째는 재활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. 일단 다치고 나면은 재활하기가 어려워지거든요. 그래서 근육 운동하고 균형 감각의 운동을 하셔야 되고요. 세 번째로는 생활 습관하고 주거 환경을 좀 개선시켜야 돼요. 예를 들어서요, 우리가 비 오거나 눈 올 땐 아예 나가지 마시고요. 계단보다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한다거나, 또는 의자 생활이나 침대 생활을 하는 등 생활 습관이나 주거 생활을 개선시키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. (20대) 골밀도가 최고치에 도달하고요. 그 이후부터는 골밀도는 낮아지게 됩니다. 50대 정도 됐을 때 여성들이 폐경됐을 때는요, 반드시 골다공증 진단을 받으세요.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런 골절 같은 걸 경험하게 되는데요.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요,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첫 번째로 음식인데요. 우리가 뼈에 필요한 칼슘이 많은 우유나 치즈, 멸치 풍부한 음식들을 좀 섭취하시고, 바이타민 D의 작용도 되게 중요하죠. 따라서 외부 활동을 좀 하셔야 돼요. 하루에 20분 이상씩. 못하시면 실제 바이타민 D를 드셔야 되고요. 두 번째로는 운동입니다. 운동은 실제로 그 뼈를 단단하게 중요하거든요. 그래서 지속적으로 걷거나 경보한다거나,
또는 그 외에 근력 운동을 꾸준하게 좀 해주셔야 되고, 세 번째는 약제를 필요하다면 꼭 쓰셔야 됩니다. 그 나이에 맞게 약제를 쓰셔야 되는데 꼭 반드시 필요한 것은 전문의와 상의하셔가지고 이 약제가 맞는지 피검사 그리고 골밀도 검사를 해서 자기한테 맞는 약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.